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심정결 기초에서 심화까지 오늘 적은 비용으로 대박나는 핫플레이스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농가먹자 대표 이혜원입니다. 오늘 이 강의는 코로나 안전 수칙을 잘 이수하고 그 방역 지침에 따라서 안전하게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적은 비용으로 대박나는 핫플레이스 만들기인데요. 주제를 두 가지로 잡아봤습니다.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면 가격의 틀이 깨진다. 공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맞는 옷을 입히면 작품이 된다. 이 두 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저는 그 공간에도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던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너무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면 가격이 틀이 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상품은 제가 판매를 하고자 하는 어떠한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사주거나 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나 아니면 그걸 구매하는 그런 고객들이 이거는 정말 괜찮아, 그리고 누구에게도 내가 소개를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신이 권해줄 수 있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저는 작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품을 기획을 잘하고 준비를 잘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 되면 가격의 틀이 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새로 창업을 하시거나 소상공인 대표님들하고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그것을 사용하는 고객이나 소비자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게 작품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작품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상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그게 차이가 뭐가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소하게 우리가 지나치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내 상품이나 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작품화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많이 변화된 그런 소비 패턴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길게 오래 갈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시기를 저희는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데 그냥 손 놓고, 이걸 어차피 저희가 다 맞이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위기를 극복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상품에서 어떻게 하면 관심을 좀 더 디테일하게 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어떠한 관점을 다르게 해서 또 다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좀 적용을 해볼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새로운 이런 소비 패턴이 생기면서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상품들이 이루어지는, 구매를 하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소비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준비를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방향성을 더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창업이라는 창업 카페, 그러니까 요즘에는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폐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질문서부터 아니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 힘든 과정들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코로나 기간에 이 언택트 시대에 카페 창업을 한 사례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요거는 천안 아산에 그 배방읍 쪽에 카페를 그렇게 기획을 해서 이번에 5월 달에 창업을 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공간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맞는 옷을 입히면 작품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내가 현재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을 잘 기획을 하고 준비를 잘하고 계획을 잘 세워서 이거를 오픈을 할까라는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카페를 창업하니까 그냥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어떤 공간을 하나 빌려서 그냥 인테리어를 하고 거기에서 다른 데에서 파는 그런 커피나 이런 것들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드립니다. 거기에서 이왕이면 조금만 생각을 더해서 기획을 잘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홍보나 이런 것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는 요즘에는 SNS나 이런 거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비용을 적게 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무료로 아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SNS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걸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매출로 좀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아산 배방에 카페를 오픈할 때 저희가 처음에 기획 의도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집중과 선택을 한번 해보자.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카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도시에서도 많이 있고 요즘에 카페 창업을 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켓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운영하고 싶은 이 카페에는 어떠한 손님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카페를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내 카페에는 어떠한 손님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타겟 시장을 좀 분석을 해 본 다음에 그 분들에게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홍보를 하면 우리 카페가 오픈을 했을 때 손님이 좀 많아질까라는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을 해서 오픈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폐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창업을 하기에는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그 창업을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실패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창업을 하기는 하되 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이 카페를 기획을 하면서 저의 기획 의도대로 이게 오픈을 했을 때 정말 그렇게 홍보가 잘 돼서 손님들이 많을까라고 사실 기획을 하면서 말씀은 자신 있게 드렸지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저도 나름 굉장히 긴장하고 좀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기획 의도대로 잘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약간의 그런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온 신경을 쏟아서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차별화된 공간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저만큼은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조금 이제 내가 공간에 대한 개념을 좀 알고 그리고 공간에도 분명히 맞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정말 맞는 옷을 입혀주면 좋은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개념을 한 번만 가지게 된다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예, 그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활용을 잘해서 적은 비용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시다가 보면 분명히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떠오를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잘 현실감 있게 녹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신다면 다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고 그것들을 고민해서 창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드립니다. 노출 마케팅이라고 저는 한번 이야기를 붙여봤어요.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온라인 뭐 홍보 마케팅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물론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제가 이제 전문으로 이거를 운영해 주시는 대행을 해주시는 그런 온라인 마케팅 그런 회사나 이런 데다가 요거를 이거를 의뢰를 한다. 예,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성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금액을 계속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홍보 마케팅을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기획을 할 때는 많은 SNS에 스스로 단 한 명이라도 그 손님들이 왔다 간다면 그 손님들이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이거를 SNS상에 퍼뜨려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게 저희의 기획 의도였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공간 디자인, 제가 포토존이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SNS에다 올리는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공간들을 제공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찍어서 SNS상에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겟 시장을 좀 집중과 선택을 해서 집중을 시키고, 그리고 그 타겟 시장을 어떠한 분들을 우리 손님으로, 우리 고객으로 한번 모셔볼까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잡았던 거는 인플루언서들 또는 SNS상에서 좋은 것들을 많이 소문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세대들 또는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퍼다 날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는 타겟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노출 마케팅을 스스로 한번 움직여보자. 그러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결국에는 굉장히 큰 덩어리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획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카페의 실내 내부입니다. 저희가 돔형이라는 그런 구조를 생각해낸 것도 좀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 이 창업을 하시고자 하셨던 창업을 하시고자 하셨던 분께서는 오래전서부터 이제 농업 쪽에 관련돼서 굉장히 그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농업 쪽 관련된 컨텐츠로 이제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여기에다가 그 전국에 많은 그 농업인 분들이나 또는 그 고객들이 오셔서 여기서 자유롭게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리고 즐기고 그리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그런 꿈을 원래 가지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기획을 할 때 즉 코로나가 너무 심각한 4단계 단계에서 이거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정말 자신 있게 시도를 하실 수 있을까라는 조금 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한번 여쭤봤었어요. 정말로 이 시기에 창업을 해서 대표님이 이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전을 해보실 수 있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갔었고, 그리고 꼭 그거를 성공시켜서 이거를 창업을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분명히 우리의 기획 의도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손수 많이 이제 유튜브도 찍어서 계속 올리시고 하는 것들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어쩌면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도전인데
이 시기에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낸 케이스였어요. 아래 사진 보시면 이게 그 내부에 있는 화장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화장실에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핫플레이스 뭐 카페 뭐 이런 것들만 검색을 해도 여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시는 손님들이 화장실 내부에서 거울이 비치는 데에서 셀카를 찍어서 SNS에 올리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것도 우리가 아주 작은 공간이고 조금 포토존을 예쁘게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어서 그거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걸 찍어가지고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기는 화장실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어. 무슨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라는 이런 후기들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카페가 알려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이 공간을 한번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도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도 놓치지 않고 저희가 갤러리처럼 여기를 꾸며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발길을 멈추고 돌아보실 수 있게, 그리고 사진이라도 한 장 더 찍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데 저희가 기획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핫플레이스의 등극의 조건은 이 네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 창업을 하던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재 영업장에서 새로운 매출을 좀 올리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것들을 좀 더 접목을 하면 좋을까 또는 발전을 시키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이 네 개의 단어를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모든 사업도 그렇고 어떤 것들을 내가 새롭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는 기획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창업을 하실 때 주먹구구시로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사업계획서조차 작성을 안 해보시고 내가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그냥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을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창업을 해놓고 오픈해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움들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극복하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도 많이 봤고, 그리고 생각대로 매출이 오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 꼭 빠져 있는 게 이 네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내가 이 실행만 있었지 기획 단계와 계획 단계와 준비 단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들한테 강조를 할 때 꼭 이 네 가지를 강조를 드립니다. 어떠한 일을 준비를 하시더라도 꼭 기획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기획을 세웠는지에 대한 것들을 잊지 않으시게 꼭 서류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그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내가 세우는 그 사업 계획을 서류로 옮겨 놓는 것 자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아갈 방향에서 가끔 가다가 옆으로 새거나 틀어질 때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과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실행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실행은 있고 기획과 계획과 준비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을 하시는데 매출은 당연히 힘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매출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거나 또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렇게 그 바람 부는 어떤 그 사건들이 이슈들이 생기면 무너지는 분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획과 계획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는 그걸 뿌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 뿌리가 땅에 단단하게 박혀 있으면 계획은 기둥이잖아요. 기둥에 속하는 것들, 기획은 저는 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 가지들은 바람이 불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에도 내가 뿌리와 기둥이 그 땅에 잘 박혀 있으면
그 가지들을 잘 쳐내면서 그 바람을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조차 바닥에 그 땅에 제대로 이게 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중간에 이런 코로나 같은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것들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어떤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를 극복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꼭 기획과 계획과 준비와 실행이 이 네 가지의 단어를, 네 개의 단어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간에게 카페를 사례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거는 공사할 때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 공사할 때서부터 우리는 어떠한 그 형태의 어떠한 카페를 앞으로 오픈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터팍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세웠습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SNS에 올리는 거에는 비용이 들지 않지요. 그런데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보통의 카페 건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원형 구조로 해서 이렇게 목조로 프레임을 짜는 거를, 골조를 프레임을 이렇게 짜는 거는 많이 드문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특이한 돔형 구조의 원형 구조의 돔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모양의 그 카페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것들을 미리 했었고, 그 뒤에 보시면 그 투명돔 보이시잖아요. 그거는 1년 전에 먼저 이미 오픈을 해서 뭐 북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면서 공간을 활용하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의외로 이 돔이라는 구조가 인터넷상에 또는 온라인상에서 많이 이렇게 대두가 되다 보니까 카페를 기획하는데 오히려 자신감이 더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하는 사진을 여기는 좀 특이한 구조로 이렇게 목조를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우리가 환경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튼튼한 이런 원형 구조로 가지고 비바람에도 훨씬 튼튼할 수 있는, 이거는 기하학의 원리로 짓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태풍이나 이런 거 불었을 때도 일반적인 다른 것들은 지장이 있었지만 이거는 지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계속 유튜브 촬영을 하고, 그리고 SNS에 계속 퍼다 날리기는 거를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의 기획 의도대로 공간이 역할을 점점 가져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웠던 그런 마케팅 계획이 여러 그 SNS 상에서 노출이 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핫플레이스로 등극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거는 야경 모습입니다. 제가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아산 배방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페의 모습들을 제가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까 뒤에 있었던 목조 건물을 짓기 전에 1년 전서부터 움직여서 이거를 기획을 해서 만들었던 그런 돔하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돔하우스에 조명을 잘 달고, 그리고 그 조명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이거를 SNS상에 올리는 것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왔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게 그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그냥 시간 투자를 조금 했을 뿐인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연락이 왔고, 이거를 핫플레이스로 올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 저희는 정말 박수를 쳤습니다. 아, 우리의 기획 의도대로 이게 진행이 됐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렸던 사진들을 보고 이걸 인스타그램에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셔서 저희가 올리고 난 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이 왔다 가기 시작하고, 그분들이 또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5월 달에 오픈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만족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됩니다. 지금 제가 이따가 Q&A 시간에 혹시 질문 주신 분들 제가 최대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공간에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 공간에서는 무엇을 한다라는 것을 올리기 시작했을 때 가장 제가
먼저 생각을 했던 거는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창업하는 과정서부터 또 거기에 들어갈 스토리까지, 이야기까지 그거를 스토리텔링을 해서 계속 짤막짤막하게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길게 그 편집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했습니다. 물론 핫플레이스로 대박이 난다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소상공인 대표님들께서도 조금만 얘가 그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신다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을 많이 들여서 내가 저런 카페 지을래, 뭐 저런 거는 누가 못해, 이런 이야기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거는 사례로 보여드렸을 뿐인 거지, 대표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이템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품을 가지고 저는 응용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접하다가 보면 사람은 누구나 사고가 확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확장이 되게 되면 보여지는 관점이 다르게지고 바라보는 그런 뭐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보이는 관점이 달라지면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창업을 해서 이걸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그거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접해보신다고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서 어떻게 이거를 접목하면 좋을까라는 해답이 조금씩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다면, 이게 기획 의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기획 의도대로 이분들이 이제 와서 다녀가신 분들이 반응이 보통 사진을 올리는 거 보면 실제로 그 현장에 와서 보면 사진보다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어디 뭐 핫플레이스라고 해서 가봤더니 가보니까 별거 없더라, 이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진보다 실제로 현장에 왔을 때 이분들이 만족감을 더 가질 수 있게 공간을 꾸며보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포토존을 만들고, 그리고 그 공간 자체들에게 이야기들이 조금 살아 숨쉴 수 있는 그런 정원들을 꾸미고, 그리고 조명을 예쁘게, 이왕이면 예쁘게 만들고, 이게 어차피 들어가야 되는 돈들인데, 어차피 인테리어를 꾸미고 카페를 만들려면 다 들어가야 되는 돈들입니다. 비용들이고.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다른 관점에서 발품을 좀 팔고 손품 팔아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거에 대한 결과는 되게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성과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진짜로 이게 왔다 가신 분들이 저희가 마케팅을 해서 올린 게 아니고, 처음에 공사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많이 올렸지만, 실제로 다녀가신 분들이, 여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후기를 올려주신 거고, 그리고 내가, 와봤더니, 친구랑 와봤더니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내가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또 왔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연인들도 와서 데이트하면서 차 한잔 마시기에 더없이 좋다. 그리고 공간 자체가 다 예쁘고 알차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퍼다 날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런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서 무엇인가를 상품이 됐던 나의 콘텐츠가 됐던 스마트폰 안에서 상품을 뭔가를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스마트폰에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구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대표님들은 꼭 살펴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립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많이 들여다보고 유튜브나 아니면 이런 데서도 많이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많이 보다가 보면 내가 나의 상품이나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어떻게 판매를 하면 좋을지라는 것들이 조금씩 길이 보이실 거예요. 길이 보이게 되면 그 다음은 찾아가면 됩니다. 안전하게 가는 길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만 찾으시면 그 다음은 그거를
걸어가면서 주변도 둘러보고 그리고 앞에 뭐가 있는지도 여유롭게 쳐다보고 하다 보면 분명히 보이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간에게 예쁘게 만들어서 사진에 찍혀라입니다. 제가 이런 뭐 기획도 중요하고 계획도 중요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실행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이거를 압축해서 한 가지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공간이 조그만 가게든 아니면 넓은 가게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포토존 하나라도 아니면 다녀간 사람들이 저건 뭐지? 이 집은 되게 깔끔하다. 저건 정말 생각 못했는데 너무 예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공간들을 꾸밀 때 조금만 그거를 참조를 해주신다고 하면 어떠한 분야에서든지 적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본 사례로 이거를 보여드리기는 하지만 이걸 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현실에 맞게 이거를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응용한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 적용을 해서 내가 어떻게 노출을 시킬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아마 지금 하고 계신 일들 중에서 매출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Q&A 제가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흥미롭다고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들어왔는데 사진이 너무 예쁘네요 해주셨네요. 카페 플라우돔, 네, 맞습니다. 네이버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카페 플라우돔을 검색을 하시면 그거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올려주신 후기들을 보면 저희의 기획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올려주신 후기들을 보시면서 내가 나의 상점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적용을 해볼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산에 이쁜 카페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지금 핫하게 떠오른 카페가 이 카페 플라우덤입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실내 가보시면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잠시 후에 그 2편에서 제가 포토존을 어떻게 꾸몄는지 그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실제 사진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면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도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인스타 감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스타 감성이 일단은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이분들이 찍어서 올리는 거에 이제는 너무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그걸 즐기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요거를 내가 찍힐 수만 있다면 그 스마트폰 안에 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아이템과 나의 상점들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분명히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는 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카페 홍보를 위해서 SNS나 인플루언서 광고를 하신 적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따로 비용을 들여서 홍보 마케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가지고 나온 게 적은 비용으로 대박나는 핫플레이스 만들기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홍보 비용을 들여서 따로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뭐 인플루언서들이 오게끔 하고 그리고 광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대표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못 드리겠죠. 그런데 그거를 전혀 뭐 비용을 들이지는 않았고요. 그 대신 시간도 비용이니까 저 비용을 들였다고 볼 수는 있겠죠. 저희들이 공사하면서 기획하면서부터 또는 이거 설계하면서부터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 개인 SNS 계정을 통해서 알려서 올렸고요. 그리고 그 카페를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께서도 계속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올리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사진이 잘 걸릴 수 있는 그런 포토존들을 많이 위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올릴 수 있는 그런 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거죠. 서로 이렇게
바이럴로 해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저희는 거리들을 많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옮겨놓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서 핫플레이스로 등극했다라는 결과로 나오게 된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스스로 퍼다 날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핫플레이스로 대박 나는 거 또는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는 거 이런 거 어렵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군가의 그 전문가에 의해서만 꼭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작은 가게를 하고 있든 소규모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새로운 창업을 준비하시던 그런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조금 움직이고 그리고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창업을 할 때도 준비를 잘하면 이렇게 핫플레이스로 올라설 수 있다. 예, 라는 이야기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퍼다 나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스스로 퍼다 날릴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 네, 그런 거리들을 꼭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들을 저는 강조를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많이 들이는 것만 광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환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네, 잘 활용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들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안에 이거는 투명으로 만든 투명 비닐 하우스의 개념입니다. 농업 쪽 관련된 그 기획을 제가 많이 잡아주다 보니까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직접 시공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거는 그 비바람이나 또는 태풍이나 이런 거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저희가 만든 거였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거를 카페에다가 활용하게 될 줄은 사실은 몰랐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2년에 한 번씩 또는 1년에 한 번씩 저 비닐하우스 날아가서 저거를 좀 잘 튼튼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없을까라는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만들게 된 거였는데 이거는 기하학의 원리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사실은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카페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럼 카페에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조명 자체를 카페에다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예쁜 것들을 요즘에는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은 비용 안 들이고 예쁘게 나오는 걸 기성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냥 천 하나만 쳤을 뿐이고 거기다가 조명 하나만 입혔을 뿐이에요. 다른 거 더 돈 들여서 비용 들여서 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저거 하나만으로도 야경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야경이 아니더라도 실제 낮에 보더라도 굉장히 예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부터 마케팅이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를 와서 보시고 가시는 분들이 예쁜 정원을 보면서 여기 되게 특이한 건물이 있었네 하고 지나가다가 발걸음 한 번 더 멈추고 들어오셔서 보셔서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홍보가 됐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포토존하고 그리고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